안녕하세요. 파이코인TV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플 해외 송금 결제에 대한 호재가 떴죠. 그래서 리플이 10% 정도 반등을 해줬습니다. 일본, 필리핀 리플 결제 허용을 통한 호재가 떴습니다. 사실 이게 보시면 조금 괜찮은 내용이에요. 한번 보면은 필리핀 디아스포라는 500만 이상의 시민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세계 10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매년 일본에서 필리핀으로 흘러가는 18억 달러의 송금액이는 G8 국가 평균 5.92% 거의 2배에 달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본에서 필리핀으로 송금 결제 방식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뭐가? 이제 리플로 이거를 대체를 하겠다. 이것은 일본에서 리플의 첫 번째 온 디맨드 유동성 서비스 구현으로 이 말은 온 디맨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수요에 따른 경제 방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온디맨드 출시는 시작에 불과한 필리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실시간 결제를 넘어 금융혁신의 다음 영역으로 계속 나아가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건 이제 리플 블로그에 나와 있는 오늘 내용을 가지고 온 건데요. 사실 대단한 겁니다. 뭐가 대단한 거냐면 여기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여기에서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은행이라고 하는 중앙 체제가 있어요. 은행이라고 하는 중앙 체제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영상을 만들어 놨는데요. 뭐냐면 이 A가 B에게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이 중앙에 은행이라고 하는 중개자가 있습니다. 이 중개자가 있는데 이 중개자에게 A에 대한 정보 그리고 B에 대한 개인 정보를 이 중개자 은행 믿을만 하니까 은행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했죠. A가 10,000원이 있는 거를 은행에서 확인을 했고 B가 돈이 없는 거를 은행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10,000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플러스 10,000원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체를 하는 개념이 아니고 여기에 A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B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결론은 숫자만 바꾼다. 이게 은행의 이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왜 우리가 중앙에다가 우리의 개인 정보와 우리의 재산을 맡겨야 되냐, 그렇게 하기 싫다 해서 최초로 나온 블록체인 기술이 최초에 나온 게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블록체인 기술을 가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A와 B와 이제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송금을 해주고 이렇게 이체를 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뭐가 냐면 이 중간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이 블록이 하는 거예요. 이 블록이 대신 은행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블록이 절대 해킹이 당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이 사실 대단한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리플 같은 경우는 정말 괜찮은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내가 바이낸스에서 이더리움을 구매를 하고 싶어, 혹은 비트코인을 구매를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업비트에 있는 돈을 가지고 이더리움을 사서 이렇게 옮기는 개념이 아니고요. 업비트에서 저는 리플을 삽니다. 리플을 사서요. 이 리플을 싹 다 바이낸스에다가 옮겨요. 그리고 이 리플을 싹 다 USDT나 테더코인으로 바꿔가지고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혹은 파일코인을 구매를 하겠죠. 왜? 리플이 송금 수수료가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코인이에요. 리플 자체가 나라와
나라 간에 거래를 하기 위해서, 금융 결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코인이 리플 코인이거든요. 사실 취지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단지 이 SEC에서 시비를 걸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숨을 못 쉬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10%가 반등을 해줬죠. 그래서 취지는 사실 굉장히 좋은 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게 정말 좋아요. 왜냐면 이게 왜 좋냐면, 이런 호재들이 나오면은 좋은 게 뭐냐면, 사실 우리 인간이 사용하기가 편해요. 왜냐면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해외야. 나는 미국에 있어. 미국에 있고, A는 미국에 있고, B는 한국에 있어요. 그럼 이 한국에서 미국에 보내려면은 아무리 못해도 진짜 정말 빨라도 4일에서 5일 정도 시간이 걸리고, 수수료가 20에서 30%의 수수료가 든단 말이에요, 해외 송금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근데 보세요. A도 리플 지갑이 있고 B도 리플 지갑이 있어. 그럼 리플 사가지고 보내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출금하면 되거든요. 얼마나 간편합니까? 바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시스템 자체가 너무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말 편해요. 써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요즘에 누군가한테 돈 보내줄 때 그냥 코인으로 보내줍니다. 코인으로. 예. 어차피 이거 코인 바로바로 하면 되니까 은행 결제보다 훨씬 편해요. 왜? 처리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 투자하는 것보다는 비추천드리고요. 장기 투자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 그리고 이제 뉴스 중에서 텐센트 같은 경우는 주가 하락, 그리고 미국도 주가 하락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주가 하락이 된 게 코인 시장으로 점점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7월 말에서, 지금 7월 말이죠. 8월에서 한 9월 정도, 8월 달부터는 조금 이제 점점 상승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될 확률이 일단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파일코인이나 다른 코인들을 조금씩 매집을 해놔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얘기를 하죠. 제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코인은 비트코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더리움, 그리고 세 번째 파일코인. 현재는 제가 제일 가치 있는 거를 이 세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그리고 여기 하나를 뭐 더 추가하자면은 에이다 정도? 요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아셔야 돼요. 인플레이션의 뜻을 아셔야 되는데, 코인을 하거나 혹은 주식을 하거나 내가 트레이딩을 할 때요, 진짜 꼭 알아야 될 말 중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꼭 알아야 돼요.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통화량의 증가로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고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라에서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있어요. 중앙은행,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이 있어요. 이 한국은행에서 이 나라가 좀 힘들어. 그럼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 돈 찍어내. 우리 힘드니까 돈 찍어내. 그래서 돈을 막 찍어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돈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돈이 많아지면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통화 가치가 엄청나게, 이 화폐 가치가 통화량이 많아지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짜장면을 5,000원에 사 먹었어. 그런데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어떻게 되냐? 물가가는 점점 상승을 해요. 이제 5,000원이 아니고 짜장면을 10,000원에 사 먹어야 돼요.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물가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물가가 떨어질 수는 없어요. 왜? 이거는 계속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조금씩은 1년에 1%든 0.1%든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점점 많아져. 그럼 어떻게 되냐? 내 은행에 넣어둔 돈이 있는데 점점 나라에서 돈을 많이 찍어내. 그럼 이 가치가 계속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리라고 하죠. 금리가 계속 동결이 되거나, 금리가 이제 나중에 오르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출을 해놨던 사람 이자가 또 많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금리 인상 뭐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이런 게 되게 사실 무서운 겁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결론은 돈을 어디다가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냐?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내 가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게 되고, 금이나 이런 게 이제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현금으로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코인 헤데라 해시그래프랑 이제 콜라보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또 그러니까 나는 파일코인이 좋은 게 뭐냐면요. 이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잖아요. 블로그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 파일코인이 하고 있는 이런 일이라고 제가 어제도 영상에 남겼는데 일이 있어요. 파일코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 바로바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헤데라 해시 그래프와 웹3 상호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제 보조금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봤죠. 이제 검색을 해봤죠. 일단 이 헤데라 해시 그래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해시 그래프의 합의 알고리즘을 기반하여 운영되는 헤데라 퍼블릭 네트워크 분산 원장 기술 분야의 최고 보안 등급을 성취하여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좀 더 속도를 빠르게 하고 트랜잭션을 좀 빨리 해주고 송금 속도 뭐 이런 부분들 처리 속도를 굉장히 좀 빨리 해주는 그런 토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워너마켓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제 한 229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헤데라는 세계 최고의 조직이 소유하고 관리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IBM 있고 구글도 있고 그다음에 LG도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좀 괜찮은 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인프라를 개척했고 이더리움은 프로그래밍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초기 작업 증명 블록체인은 수용 가능한 수준 보안을 달성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게 화석 연료 그다음에 뭐 우리가 사용하는 뭐 전기 연료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엄청나게 많이 들고 트랜잭션이 엄청나게 느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기술에 의한 과다한 대역폭 소비는 단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도 값비싼 수수료를 초래합니다. 수수료가 비싸다 이거죠. 그에 비해 이를 딱 비교를 해놨어요. 이 초당 트랜잭션 보세요.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그 다음에 헤데라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헤드라 그리고 파일코인 여기 이제 깃허브에 들어오시면 이런 부분들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적용하는 거 보면은 이 개발자들이 투자를 해서 여기에 가장 좋은 어플리케이션을 좀 개발해라. 그러면 우리가 우승 상금으로 이만큼의 상금을 걸어서 진행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그리고 이런 콜라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요. 파일코인이. 그래서 좀 열심히 일을 하는 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코인은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역프 현상이 일어나요. 역프의 반대말이 어떤 말이냐면 김프예요. 김프.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에서 뭐 예를 들어 파일코인을 5만원에 샀는데 업비트에서는 6만원에 사야 돼. 이거 이제 김치 프리미엄부터 해서 김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역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이낸스에서 6만원인데 업비트에서 5만원. 이 해외 거래소의 금액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역프입니다. 근데 이 역프 현상은 언제 나오냐면 상승하기 전에 나와요. 항상 그랬어요. 상승하기 전에 이 역프는 항상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상승장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인데 내가 가지고 싶은 코인의 양을 무조건 정하고 포트폴리오를 조금 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6년 기준으로 10만 개를 모으려고 이 10만 개는 뭐냐? 파일코인. 10만 개를 모으려고 이 목표를 가지고 제가 지금 일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채굴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돈이 많아서 투자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신 분들은 금방 빠르게 10만 개를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10만 개는 그렇게 작은 파일코인의 양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왜냐면 10만 개가 됐어요. 파일코인이 10만 개가 됐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이 되잖아요. 이 파일코인이 하나에 그러면은 1천억이 돼요. 1천억. 그리고 파일코인 3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럼 3천억이 돼요. 5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럼 5천억이 돼요. 그래서 제 목표한 파일코인의 양은 10만 개예요. 10만 개. 이걸 어떻게 6년 안에 모을 수 있을까요? 한 2, 30억 투자하면은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저는 또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되니까. 그래서 10만 개를 목표를 가지고 저는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떠한 내가 파일코인을 가지고 싶다 혹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싶다. 근데 나 직장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우죠, 하우. 어떻게 하면 내가 제일 많은 코인을 보유를 할 수 있는지 이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채굴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 값이랑 해가지고 다 포함해 보면은 그래도 한 달에 한 40에서 50 정도의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채굴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좀 좋은 컴퓨터 사용하고 RTX 3080 이상 사용하고 하면 할 수가 있고요. 파일코인은 이제 채굴이 됐기 때문에 채굴량이 지금 굉장히 좋아요. 언제까지 좋냐면 6년까지 반감기가 지나기 전까지는 어마어마한 파일코인이 나옵니다. 딱 6년이 지나면 파일코인이가 한 30%에서 33% 정도가 채굴이 돼요. 이때부터는요, 파일코인의 가격이 폭발적으로 오릅니다. 폭발적으로. 지금 현재 7.5%가 채굴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파일코인을 최대한 많이 가질 수 있을까? 비트코인을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목표를 짜시고 포트폴리오를 짜신다고 하시면 그래도 많이 모아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한 1, 2년 정도 지났을 때 굉장히 큰 가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리플로 10% 이상 드신 분들 정말 축하하고요. 파일코인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